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 말은요,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에서 그 시대로 올라가 보게 되면 이거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급진주의적 정치 철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이상이 실현된 나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실현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은요, 새로운 나라,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보지 않았던 그런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겠다. 우리는 전입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독립선언문 나오고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건국되자마자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매우 선언적인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독립선언문을 멋지게 쓰신 분들 집에 누가 있었냐면 흑인 노예들이 있는 겁니다.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나라예요. 이 독립선언문이 나오고 미국이 건국된 100년이 지나도록 미국 안에는 흑인 노예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갔다고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옷 좀 벗고 해야 되겠습니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남북전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왜 이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흑인 노예를 해방하려고 보니까 누가 반대하냐면 남부지방에서 대형 농장을 갖고 있었던 대형 농장 소유주들이 이거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면 누가 농사 짓냐 이거 누가. 그러니까 일손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작당을 하냐면요, 남아메리카 공화국을 만들어서 독립해 나가버립니다. 미 연방이 두 개로 깨져서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을 통해 갖고 분열된 미 연방을 다시 하나로 묶고 흑인 노예 제도를 미 전역에서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여러분 폐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남북전쟁인데 이 남북전쟁은 여러분 말랑말랑한 전쟁이었을까요? 치열한 전쟁이었을까요? 65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65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 흑인 노예는 300만 밖에 안 돼요. 흑인 노예 300만 명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65만 명이 죽은 전쟁이 남북전쟁. 저는 남북전쟁 보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저는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부색도 다른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데 65만 명이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가 5,000년 반만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인데 근데 그들은 흑인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통일교육이 이게 무슨 감성적 통일교육이니 무슨 뭐 이익과 편익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저는 그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 양심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흑인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북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은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게티스버그에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링컨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추모사를 합니다.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그 추모사가 바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죠.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이 앞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87회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 위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신념을, 우리 선조들의 그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내전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땅을 이들의 무덤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신성하게 하거나 무슨 봉헌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왜 여러분 박수 쳐야 되는 줄 아세요?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은요, 이건 역사적인 연설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운명을 바꾼 연설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세속적인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성경책 빼고요, 미국의 독립선언문하고 저는 게티스버그 연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연설문을 잘 쓰여졌기 때문에, 명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겁쟁이라서, 정치인이 겁쟁이들이 많잖아요. 흑인 노예 제도를 해방하지 않아, 없애지 않아, 폐지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겁쟁이라 남북 전쟁을 결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미국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미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세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구해준 나라는 어느 나라죠? 미국이란 나라인데,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미국이 오늘 우리를 구출해 줬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이상을 중심으로 여러분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살려낸 겁니다. 미국이 분열됐던 그 미국을 갖다가 이 미국의 독립선언이면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다시 미국을 하나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앴어요? 없앴는데 여러분,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미국 안에. 흑인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백인 아이들 가는 학교 따로 있고, 흑인들 가는 식당 따로, 백인 가는 식당 따로, 흑인 가는 화장실, 백인 가는 화장실 따로 있었고요. 버스 타면 앞자리에 백인들이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거 미국이 언제까지 이러고 산 줄 아세요? 미국의 1960년대를 지나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이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미국 일찍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남부지방 가보면. 그러니까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미국 안에 있었어요. 그 법과 제도를 없애갔다고 들고 일어난 분이 누구냐면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지금 저분은. 근데 이분은요, 당시로 올라가면 진짜 논란의 인물이었어요. 미국의 기존 질서 흔드는 거였거든요. 보수적인 백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흑인 민권 운동을 하게 되는데 1963년도에 아주 역사적인 연설을 링컨 기념관 워싱턴에서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의 제목이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스피치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I have a dream 스피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해갖고요, 미국인들의 양심을 움직이고 영혼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흑백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치자고요. 여러분, 미국이 흑백 갈등을 극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여러분, 미국은 아직도 흑백 갈등이 있잖아요. 인종 문제 있잖아요. 그 흑인 폭동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야, 저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뭐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국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쌍놈의 후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쌍놈의 후손이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쌍놈이었다. 참고로 저도 실향민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팔도광산을 다니면서 발견하는데 쌍놈의 후손은 단 한 명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질문하는데 아무도 아니래. 이렇게 우리가 뻔뻔하게 공갈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양반의 후손하고 쌍놈의 후손이 생긴 게 같아야 달라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근데 흑인 노예 후손은, 미국의 흑인 노예 후손 흑인들은 색깔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미국이 이게 어려운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흑백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흑인 대통령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바마도 나왔고, 흑인 부통령도 나왔고, 흑인 국무장관에, 흑인 스포츠 스타 잭슨의 마이클 조던의 무슨 뭐 많잖아요. 뭐 이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흑인들 중에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이거를 실현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럼 뭐냐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아메리칸 드림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아메리칸 드림은 뭐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 아메리카 대륙에 실현할 것이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그런 나라를 실현하자.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년 이상을 갖다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이민자 당대의 자수성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 이민간
이 LA로 이민 가고 뉴욕으로 이민 간 여러분 친척들 많잖아요. 가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애들은 아이비리그 학교 다니고 가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한 겁니다. 그게 다른 유럽이나 잘 사는 선진 국가들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하나로 만드느냐. 바로 그 건국의 이상인데, 그 건국의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원 네이션 언더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 네이션 언더 갓.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거 종교적인 뭐 얘기하려고 하나?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은.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국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슴 이거 하나님 이거 기독교 용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의 종교를 믿어라 기독교 믿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원네이션 언더 갓의 이 갓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인간이 만든 규정한 세속적인 제도나 세속적인 권력기관, 정부와 같은 권력기관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인권, 인간의 신분과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건 창조주로부터 왔다. 이걸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월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건 내재적인 가치고 누구도 이거를 박탈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나 국가 따위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인권을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